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은 10월 9일 월요일이고요. 공개 방송입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대 휴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공개 방송을 매주 하던 시간이어서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방송을 좀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고 오시는 게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어제 방송에서는 우리가 지금 최근 난리가 나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어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연장된 부분들과 또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떤 분야에 우리가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느낌이 되게 일요일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11월 달, 남은 10월 달에는 휴일이 없고, 그 중간 주중에 있는 휴일이 없고, 11월 달에는 아예 없고, 이제 12월 25일 이제 성탄절, 그때 이제 휴일만 남아있는데, 9월 10월 너무 많이 쉬었어요.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12월 25일이 여기 월요일 날, 요 이제 하루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한동안 휴일이 없죠. 그래서 남은 이제 10월, 11월, 12월, 우리들은 이제 계절을 많이 끌어올려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휴일이 너무 길면은, 뭐 직업병이긴 하지만, 휴일이 너무 길면은, 저는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뭐, 우리 종목이 뭐 항상 잘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끔씩 뭐 못 간 종목도 있고 그런데, 떨어진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많이 쉬면 쉴수록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빠지더라도 장이 열리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석이다 뭐다 해서 너무 많이 쉬었고, 이제 한동안은 또 쉬는 날이 없으니까 바짝 이제 달려야 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 전쟁 소식들을 계속 들여다 보면은 이제 과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라서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포인트는 유가였었어요. 왜냐면 중동 지역이 이제 대부분 산유국이다 보니까 중동에도 전쟁이 나면은 유가가 뛰었던 적이 항상 있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런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거의 뭐 9.11 사태에 버금가는 중동 지역의 9.11이다. 왜냐면 이건 기습이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이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얘네들이 예전에 싸웠을 때 그때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다시 또 발발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하마스의 배후는 이란이 있을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 증거는 없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배후가 이란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면은 또 예전 같은 불안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 측에서는 이것도 방금 나온 지 몇 시간 안 된 뉴스인데요. 이란 쪽에서는 개입하지 않았다 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뭐 국제 정세를 좀 큰 판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란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랑 또 친분이 또 있죠. 결국에는 저도 이제 어제 이거를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중동 지역의 힘의 균형의 그 배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미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미중이 이렇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미국과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이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단을 만난 시진핑. 미중 관계 개선할 이유가 1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 상원 의원단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인류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그쵸? 미중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싸우고 뭐 그러면은 인류의 운명에도, 미 상원의원단은 중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마약인 펜타닐 유출에 대한 조치 촉구하는 동시에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중국의 지원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많은 걸 요청했네요. 이 펜타닐이 중국에서 많이 유출이 됐나 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펜타닐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데 그 출처가 중국인가 봅니다. 옛날에 그 아편 요 시대 생각이 좀 나네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항상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뒤로는 또 많은 것들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뭐 잘 만났다. 당연히 이제 정치인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건데 잘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원이잖아요, 상원. 그 뭐 미국의 어떤 정치인 대표가 아니라 상원이에요, 상원. 그러니까 상원이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같은 정당인 이제 민주당 쪽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중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그 밑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하나의 긍정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은 미중은 이제 앞에서는 서로 이제 회담을 열고 뭐 제 생각입니다. 저의 뇌피셜이지만 뒤로는 전쟁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이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이랑 대만이랑 또 그런 내용들도 최근에 혼란스럽게 막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데 중국 대만 하면은 꼭 그 대만의 배후에는 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진짜 혼란 그 자체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제 물가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주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어떤 중동 지역의 전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항상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란이 배후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악재다.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전쟁이 또 재현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의 문제라면 이거는 이제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일단 뛰었어요. 국제유가는 일단 어제 기준으로 좀 뛰긴 했는데 WTI 국제유가 요거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거구나. 요게는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됐고 요게 최근 거죠. WTI 유가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인데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 개장하고 나서 좀 뛰다가 오후 들어서는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오늘 오전에 좀 많이 뛰었다가 좀 가라앉은 상태예요. 유가 선물이거든요. 일단 유가는 일단은 좀 뛰었어요. 일단은 반등을 좀 했는데 글쎄 더 갈지는 이제 전쟁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쟁 요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미중 관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상황.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긴축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결국 이제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라는 것도 전쟁이 터졌으니까 와 큰일 났다 이거보다는 저 두 가지 미중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금리, 미국의 현재 지금 긴축 정책이 언제까지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변수로 봐야 되는 것인데 둘 다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이 전쟁의 배후에는 미중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 당연히 유가가 오르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고 그럼 미국에서는 긴축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오늘 우리나라는 휴일이었지만 딴 나라는 열렸으니까 지금 시간 8시라서 아직 미국은 열리지 않았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본 오늘 휴장이었네요. 일본 오늘 쉬었고 호주는 올랐어요. 호주는 저런 중동 지역의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올랐고요. 중국은 빠졌어요. 그리고 홍콩은 반등 나왔습니다. 대만도 하루 쉬었고요. 다른 나라들 인도네시아 조금 올랐고 인도는 좀 빠졌고 베트남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도 영향이 막 모든 나라가 다 빠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 중동이니까 아무래도 유럽이 조금 더 가깝죠 지리적으로. 그럼 유럽 국가들 지금 현재 진행장이 열린 상태인데 보시면은 프랑스나 이쪽은 좀 빠지고 있고 영국은 좀 멀어서 그런가 영국은 오래 올라가는 중이에요. 닥스 독일은 좀 빠지고 있고 네덜란드 올라가고 있고 스페인 빠지고 있고 이탈리아 최근에 이탈리아 나라 국가보도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많이 빠지는 않고 있죠. 스위스 등등등. PSI가 포르투갈인가요?
올라가고 있고, 벨기에 좀 빠지고 있고, 러시아 오늘 상승하고 있고, 폴란드 올라가고 있고, 야, 얘네들이 올라가네요. 러시아랑 폴란드. 최근에 군비 확충을 많이 한 나라들이죠. 터키 빠지고 있고, 사우디 증시 올라가고 있고, 사우디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사우디 산유국이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도움이 된다고 영향을 받은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스라엘 증시입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증시인데, 보면은 딱 처음 어제자 기준으로 빠졌었는데, 주말 끝나고 빠졌었는데, 오늘은 좀 살아나는 중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게 1분봉이죠? 30분봉.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크게 일어난 상황인데, 생각보다 충격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더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말 딱 끝나고, 월요일 날 터져가지고 쫙 빠졌다가, 지금 이틀째인데, 더 빠지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는 건데, 그 충격이 일단락은 된 것 같아요. 더 추가 하락보다는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지금 안정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제 요거 끝나고 이따 저녁 때 몇 시간 뒤에 이제 미국장이 열릴 텐데, 과연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요거 좀 봐야죠. 현재 유가는 올랐다가 살짝 다시 내리는 중이고요. 이스라엘 증시도 급락을 했지만 더 밀리진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반응이 될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미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조금 내려 있기는 해요. 조금 빠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미국장에서는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유럽장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프랑스는 올라가고 있고, 독일은 내리고 이런 식으로 유럽 국가들은 약간 혼조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장의 방향성이 우리나라한테는 제일 영향을 좀 많이 미치니까 요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했던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해보자면, 어제 제가 한국 증시가 좋았던 시절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바로 수출 산업이 잘 될 때,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는 거의 최근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주축 산업이 되겠고, 최근에 급격하게 좋아진 2차 전지,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강한 업종인 조선업종, 이렇게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이에요. 다른 것들도 좋은 거 많죠. 화장품을 비롯해서 많이 있지만 규모 자체는 여기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미중 관계가 틀어지면은 우리나라는 항상 이 사이에 껴있는 나라다 보니까 되게 이제 눈치만 보고 그랬었었는데, 오늘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삼성 SK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이 무기한 허용이 된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이게. 미국 정부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기업인데 얘네들이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보안이나 이런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어떤 중국의 그런 것들 장비를 반입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삼성 하이닉스는 일단은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보보장회의 NSC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중국 쪽에 이득이 되는 그런 그런 게 이제 많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다 공장을 짓다 보니 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거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력 차원에서 중국산 반도체 산업의 부상과 기술 조치를 막고자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혜택을 좀 봤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협상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했었고 결국에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삼성 하이닉스가 잘 안 돌아가면은 미국도 타격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다만 노광 장비 반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노광 장비라는 게 이제 또 최첨단 반도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들인데 이거는 뭐 현재 부르등기 값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IRA 관련해서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친환경 차 판매 높은 성장세 이어가고 있다. 이건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사고 있는 주식들이 보니까 기아차를 엄청나게 많이 샀대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기아차를 1,500억 이상 순매수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되었고, 그 다음은 포스코인터, KT, 현대차. 그러니까 딱 대충 봤을 때, 기아차랑 현대차 많이 사고 있네? 자동차를 많이 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나머지 금융지주들. 금융지주는 아마 뭐 금리 인상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띕니다. 이오테크닉스가 근데 예전에 제 친구가 저기 근무한 적이 있었던 바로 이제 그 회사인데 반도체 쪽이에요. 요거 많이 샀대요. 나쁘진 않은데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들을 많이 팔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사고 있는데 공통점은 바로 실적이래요. 그리고 또는 고배당. 그래서 아까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목적으로 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들은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이게 퍼즐들을 맞춰보면은 3분기 지금 우리가 이제 3분기로 들어왔죠. 3분기가 끝나고 이제 4분기로 들어갔는데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되니 경기가 안 좋고 당연히 실적이 별로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이 되니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투자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하나들이 자동차 산업, 얘네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인 현대기아차를 사는 거고,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 오케이. 이런 거는 반도체 산업에는 어쨌든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요 주요 산업들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는 이미 앞으로 몇 년 뒤까지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고,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쉬고 있을 것이다 설명드렸고, 자동차는 이번에 다 같이 안 좋은데 유일하게 좋은 산업,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는 아직 턴어라운드는 못했지만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되는 1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이 결국에는 이 미중 간의 그 어떤 구도 사이에서도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한국의 존재감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어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항상 좋았던 시절에는 얘네들이 잘 됐을 때다 보니까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시점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랑도 겹치면서 내년쯤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 하락만 잘 견뎌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 드렸었죠. 뭐 어제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새로운 기사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저는 일단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에 뭐 서학 개미들이 투자한다. 그 해외 증시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이 최근에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 거기에 보면은 레버리지에 지금 벌써부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테슬라 쪽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좀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개미들은 인버스를 매집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2차전지에는 하락 베팅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기사인데요. 이게 다 같은 날 나온 기사거든요. 한쪽 기사에서는 2차전지 하락 베팅을 하고 개미들이 인버스를 매집하고 있다. 2023년도 10월 9일 날 나온 기사고, 2차전지 또 간다. 2023년 10월 9일 날 나온 똑같은 기사인데, 여기에서는 뭐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2차전지 또 간다고 영끌한 개미들이 최근에 반토막이 나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2차전지 ETF가 이제 8월 달이면 최고점 얘기하는 거예요. 에코프로랑 금양이랑 막 이런 거 많이 갔을 때. 거기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여기 테슬라나 나스닥 100 쪽에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산업들은 내년이 되면은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하겠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의 돈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라는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다고 저는 라고 보고 있지만, 당분간은 단기 투자, 그러니까 단타는 가능할 거예요. 단타를 제외한 장기 투자는 어려울 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내용이랑 사실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래서 자동차나 반도체는 이번에 저는 잘 봐야 되는 산업으로 보고 있고,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하락장이 계속해서 된다고 하면은 방산주로도 볼 필요도 있다. 한국이 요즘 전쟁 자체가 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하락장에서는 바이오 제약이랑 정치인 관련주도 잘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마무리를 좀 지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랑 정치인은 계속해서 저는 공략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희 정의원방 추천 다 드렸고요. 그래서 좀 보고 있는 중인데, 요즘 뉴스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예술의 전당 공연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지지자들한테 사인도 해주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몰래 막 이렇게 자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니까 본인도 약간 이런 거를 좀 즐기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안 보고 싶어도 계속 나옵니다. 그냥 성형설 같이 전혀 그냥 관계가 없는 것들도 이렇게 계속 어필이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시장에 관심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락장에서의 정치인 권을 좀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저의 생각들을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렸고, 이쪽은 괜찮을 거고 이쪽은 좀 좋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미국 장이 열리지가 않아서 저도 오늘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 방송이 새벽 1시에 방송을 했다면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미국 장을 보면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이스라엘 쪽에 저런 충격들이 이런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스라엘 증시가 더 안 빠졌다는 거는, 이스라엘 증시가 더 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얘네보다 우리나라가 더 허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전쟁터인데,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당사국은 힘들지만 주변국은 돈 버는 게, 이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본인들의 영토에서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남의 나라 전쟁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게 미국 아니겠어요? 저 말의 생각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더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충격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볼만한 업종과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좀 얘기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실적, 그리고 결국 실적이거든요.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기관 투자들 리포트들을 좀 보게 되면은 실적이 좋은데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업종들을 봐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것들, 앞서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기존부터 지금까지 잘 우리 수출을 이끌어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떠오르는 분야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엔터,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엔터주가 올해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컨텐츠로 넘어가면은 이제 영화, 드라마, 뭐 웹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딱 제가 좋아하는 분야죠, 딱. 그래서 컨텐츠, 엔터주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오르지 않은 컨텐츠 쪽이 저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게임 쪽은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 높다.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게 뭐가 될지는 저도 아직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들을 좀 보니까 요즘 영화는 막 특별한 건 없죠. 예전에 기생충 이런 것처럼 막 터지는 영화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뭐예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맞나? 아스팔트 유토피아 아니죠? 콘크리트 유토피아 맞아. 그거 이제 하나 괜찮은 영화가 나왔고, 드라마 쪽에서는 드라마는 최근에 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던 무빙 같은 것들 굉장히 핫하게 나오고 있고, 웹툰이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영화 드라마들의 배경이 돼서 웹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콘텐츠 쪽, 엔터 쪽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라면은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드라마 뭐가 좋은지 어제 방송 말미에 하려다가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하다 말았는데요. 요즘 드라마 시청률을 한번 볼게요. 뭐가 잘 나오나. 자, 시청률 순위를 한번 볼 텐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KBS에서 하는 효시민의 각자 도생. 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일단 시청률이 제일 높은 건데 13%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공중파 드라마가 잘 되는 거 보면은 막 20% 넘어가는 게 진짜 대부분 20% 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일 잘 나가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13%밖에 안 돼요. 공중파는 좀 맛이 간 거죠. 혹시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뭐 종합적으로 예능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봤을 때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 축구 대한민국 일본. 야, 이거 재밌었어요. 요게 15%. 그 미우새, 요 예능이죠. 그 드라마 쪽에서 지금 크게 터지는 게 잘 없단 말이에요. 크게 터지는 게 없어요. 종편으로 가보면은 지금 불타는 장미단 2부, 뭉쳐야 찬다. 뭐 예능 같은 것들이 좀 있고, 드라마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힘센 여자 강남순이 2편인데 어제가 6% 넘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아직 업데이트 안 된 것 같은데 2편이 좀 많이 올랐대요. 그리고 케이블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유괴의 날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시청률이. 그죠? 워터멜론 4.1, 나는 솔로가 3.8. 나는 솔로가 요즘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아라문의 검. 얘가 이제 원래 그 아스달 연대기였다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했는데 뭐 뜨뜻미지근합니다. 송중기도 안 나오고 하니까 저도 1편인가 보다 말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남순이 최근 드라마 치고는 좀 가파르게 좀 치고 오는 부분이 있어서 2회 만에 시청률이 6.1% 찍었다. 내용 봤는데 약간 개그 그런 거, 뭐 어렵게 막 복잡한 그런 심각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심플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서 생각보다 잘 될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지난번 지금 시청률이 꽤 나오는 드라마 중에 7인의 탈출도 시청률이 뭐 엄청 나쁘진 않더라고요. 지금 7%대 나오는 거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내용 너무 막장이에요. 내용이. 옛날에 뭐 펜트하우스 약간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청률은 나오긴 하는데 약간 이런 드라마 약간 지쳐 있어요. 너무 자극적인 드라마가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순 같은 것들이 의외로 잘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순 드라마 이제 제작사, 투자사들을 보면은 일단 이제 JTBC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바른손 ENA에서 바른손 CNC죠. 여기서 제작을 했고, JTBC도 SLL이라는 회사가 이제 JTBC 그 콘텐트리 중앙에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얘네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제작과 방영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스트리밍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드라마는 일단 넷플릭스가 뭐 저도 넷플릭스 가입돼 있으니까 지금 몇 년째 가입하고 있으니까 안 보는 날이 더 많긴 한데 이게 진짜 유통 채널로서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저도 봤는데 지금 마지막 몇 편 못 보고 한 10몇 편까지 봤어요. 15편까지 봤는데 재밌어요. 엄청 재밌는데 이 무빙이 이번에 그 부산 국제 OTT 어워즈라고 거기서 뭐 6관왕을 받았대요. 근데 아쉽게도 만약에 얘네가 넷플릭스에서 했으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라 넷플릭스에 했으면은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엔 이제 웹툰이 원작이죠. 근데 그게 되게 아쉬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드라마가 어디를 통해 유통이 되는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된다는 거는 글로벌 시청자들한테도 그게 먹힌다는 거고, 무빙이 이번에 실패한 건 아니지만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에 그친 이유가 그 디즈니 플러스로 가게 된 디즈니 플러스에서 더빙판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해외에서는 자막으로 보게 되나 봐요. 좀 이게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원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뭐 다른 청소하시다가 또는 일하면서 요리하면서 그냥 틀어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더빙이 없이 자막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다가 좀 딴짓을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강남수는 이번에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스트리밍이 된다는 거를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관련주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관련주가 일단 제작사로 나왔던 바른손, 정확하게는 바른손 ENA를 봐야 되겠죠. 그때 실적이 좀 그래요. 실적이 좀 아쉬워요, 많이. 그리고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저점이라서 올라오긴 할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아까 봤던 콘텐츠리 중앙도 이게 뭐 반등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반응이 없어요. 너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때 그때 이제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그때 목표가 보시면은 작게는 목표가 뭐 23,000원, 많게는 35,000원까지 제시한 회사들도 있어요. 증권사마다 목표가 다 다르지만 그때 대부분 2만원, 3만원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계를 낼 때도 가장 최고치와 최저치를 좀 빼고 보통 계산을 많이 하죠. 그 피겨스케이트 이런 것도 보면은 점수에서 최고점, 최저점을 빼고 중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의 목표치 제시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그런 중간값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2만원 이상을 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9월달, 8월달 하락장을 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콘텐츠리 중앙은 이번 3분기 기준으로는 흑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4분기는 좋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시기. 그러니까 이번에 4분기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고 내후년이 됐을 때 이제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후년 예상 실적은 최근에 근 한 6, 7년간 기준으로 가장 큰 실적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얘네들도 뭐 그 어떤 코로나의 타격을 받은 걸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죠. 코로나의 좀 여파 있지 않나. 그걸로 내세요.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은 저는 기노오브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바른손 ENA 역시도 단타로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길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기 보니까 영화 기생충 투자사 압수수색 1,000억 원대 사기 혐의, 영화 기생충 영웅에 투자했던 투자 자문회사 대주주의 1,0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 참수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기는 해요. 얘도 그 뉴스 나오고 나서 괜히 이제 빠진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현 주가는 아무튼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저런 드라마들이 좀 잘 되면은 이런 종목들도 관련해서 바른손 ENA나
콘텐츠리 중앙 이런 것들도 하락장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드라마 관련주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빼놓고 볼 수가 없고, 그죠? 보면은 실적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가 올해 좀 지나치게 많이 빠졌죠. 반토막 났어요, 얘도. 그리고 CJ E&M 같은 애들도 있는데 똑같죠. 그리고 A스토리, A침대 말고 이런 애들도 원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관련주인데 올해 실적도 괜찮아요. 특히 하반기 실적이 되게 좋을 거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쪽이 사실상 실적이나 재무 상태에 비해서 너무 이제 반영이 안 된 거죠. 이쪽이. 이런 거는 되게 저는 지금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 반영은 아직 안 된 업종. 여기에 드라마 제작사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쇼박스도 한번 볼까요? 똑같아요.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든 못 나오는 기업이든 일단 주가 생긴 거 다들 비슷하게 생겼어요. 쇼박스도 비슷해요. 뉴도 똑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실적이 나쁜 기업이든 좋은 기업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 업종 자체가 다들 이제 좀 많이 침체가 돼 있는 거죠. 웹툰 관련주들도 보면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웹툰 관련주가 최근에 Y랩 같은 종목이 신규 상장해서 초반에 조금 좋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뭐 영 재미없죠. 저희도 한번 매매해서 요때인가요? 요때 단타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핑거스토리 똑같아요. 핑거스토리도 상장 초기에 좀 화제가 됐다가 요즘에 좀 들썩이긴 해요. 바닥에서. 근데 꽤 세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NBT 어떤 웹툰 관련주 뭐 미스터 블루 요즘 좀 살아나기는 하더라고요. 하락장에서 좀 올라오려는 시도들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DNC 미디어 얘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죠. 차트나 흐름들이 좀 안정이 됐어요.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키다리 스튜디오. 그래서 요즘 웹툰 쪽은 좀 살아나려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웹툰은 지금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중. 요거는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돈이 들어왔고 드라마 쪽은 아직 돈 안 들어왔어요. 아직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일단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순서로 보면은 웹툰 쪽이 좀 먼저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는 조금은 늦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 다음 타자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터 쪽은 이미 많이 올라서 뭐 SM이나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JYP 많이 올랐죠? 하이브 다들 좀 정점을 치고 약간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 관련해가지고 약간 이슈가 있는 YG가 조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좀 저점이 아니냐라는 논란이라기보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저는 조금 더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락하면 6만원 깨지고 한 5만원대로 진입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엔터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YG 엔터가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흩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그룹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핑크는 활동을 하지만 YG를 떠나는 상황이라던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룹들,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그렇게 소속사를 떠나서 뭐 개인 소속사를 차린다던가 다른 데로 넘어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드래곤도 원래 YG에서 빅뱅 시절부터 어찌 보면은 YG 키즈죠, 키즈. YG 키즈. 정말 어렸을 때부터 YG에서 컸잖아요. 근데 지드래곤도 YG 떠났어요. 최근에 워너뮤직인가? 그쪽으로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엔터는 요게 하나 변수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산업이고 좋아요. 좋은 산업인데 요것보다는 조금은 작지만 요즘 이제 떠오르는 것들, 그리고 한국이 불경기가 됐을 때도 한국이 좀 잘 될 수 있는 산업을 본다고 하면은 K-팝, 엔터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죠. K-팝이 한국의 미래인가 보다. 그 얘기를 제가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지가. 근데 아직도 보면은 K-팝이 한국의 미래는 맞는 것 같아요. 화장품 산업이 자력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화장품 최근에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 화장품이 성공한 회복된 배경에는 K-팝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걸그룹들이 사용하는, 또는 이 걸그룹뿐 아니라 남자 아이돌이 사용하는 화장품도 먹히더라고요. 요즘엔 남자들도 피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랬던 것처럼 엔터를 통한 어떤 파생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요즘 뭐 가수들이나 배우들의 어떤 경계가 많이 사라진 상황이죠. 이번에 강남순 보다 보니까 그 트로트 가수 영탁 아시죠? 영탁이 나오더라고요. 그 형사로. 좀 그런 것도 시청률 견인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요즘에 그런 하이브리드 그런 게 또 많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약간 시장이 하락장이 됐을 때 한국이 잘하는 거 그걸 본다고 하면은 엔터 쪽, 컨텐츠, 게임 이런 쪽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게임 업종은 바닥이라고 보여지지만 아직 어떠한 계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걸 살리려면 대작 게임이 나온다던가, 또는 뭐 꼭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게임 산업 자체가 많이 커지는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새로운 기기들, 뭐 AR, VR 기기나 이런 것들이 더 보급이 많이 되면서 시장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가능성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기생충 이후로 딱히 이렇다 할 영화들이 없는 가운데, 최근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또는 드라마 무빙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그 원작이었던 웹툰이 떠오르고 있고, 그래도 웹툰은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고, 드라마나 이쪽은 실제로 좋은 기업도 있긴 있는데 주가 반영이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사 모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 좀 지켜보면서 공략을 좀 해볼 생각이고, 당장 내일 움직이는 종목은 오늘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뭐 기타 다른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방송 중에, 제가 뭐 단타도 방송을 하니까 방송 중에 이런 것들은 언급을 많이 드릴 수 있겠고, 장중,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저녁 방송이나 이럴 때는 좀 이제 큰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대부분 이제 바닥 업종이죠. 더 내려갈 만한 구간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렇게 저의 관심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9시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 더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내용들은 우리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으실 거고, 제가 수요일날 오전장이 또 우리 방송이니까요. 공개 방송 있으니까 그때 또 관심 있는 종목들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같이 한 번 더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전쟁과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들이 좀 유망한지에 대한 것들 그 전망을 좀 해봤으니까, 어제 오늘 방송 녹화 방송으로 남겨놓은 거 확인하시면서 계획 잘 세워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미국장 열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정리 잘해서 내일 아침 우리 정혜원 방송에서는 또 제가 준비한 전략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틀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